안녕하십니까. 사주원국에서 토가 갖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원국을 구성하는 목화토금수 어느 오행인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겠지만은 특히 토는 여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태어난 월, 즉 계절을 상징하는 환경에 따라서 한난 조섭이라는 어떤 이런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토가 갖고 있는 역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고 하면은 천간으로는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에는 진술충미의 토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태어난 월, 이 월에 따라서 진토냐 술토냐 미토냐, 즉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천간에 나타난 토, 그리고 나머지 오행의 역할에게 각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계절에 따른 토의 역할을, 토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토는 지지의 인목과 사화, 오화 속에도 토는 들어있지만 오늘은 이 진술충미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 있어서 토의 위치는 이렇게 모든 오행에 있어서 정중앙입니다. 이것이 일간이 화냐, 일간이 토냐, 일간이 수냐, 일간이 목이냐 상관없이 토는 항상 이런 중앙에 있으면서 모든 오행과 있어서 중간에 아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토는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닌 계절에 따라서 토가 갖고 있는 역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화생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화생토가 아닌 화의 힘이 토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토가 금을 생한다기보다는 토에 의해서 때로는 금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토는 술을 극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술을 극하지 못하는 경우도 각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난 월, 즉 한난 조섭의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는 봄의 토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진미, 술, 축이라는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수냐, 화냐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에 수라는 글자가 들어있느냐, 또는 토 속에 화라는 글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섭토, 그리고 조토, 마른 토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주 명식을 이어가지고 거기에서 토의 역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장생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록지를 두어서 그리고 천간에 정인까지 투출해서 일주가 굉장히 왕성해진 경우입니다. 일주가 왕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은 것이 무토로서 술을 극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물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술을 가두어 두어서 오래 나누어 쓰고 싶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지에 있는 무토가 소장되어 있는 정관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이 토가 술을 많이 가둬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진토는 섭토입니다. 섭토란 말은 토 속에 수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흙이라고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왕성한 술을 당연히 막아내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막는 것보다는 수에 동조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정관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생금 금생수라는 의미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토의 역할을, 즉 정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주 원국의 사주 주인공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관의 역할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든 직업이든 뭔가 자기 사회에서 자기가 누려야 할 이러한 환경들인데, 그리고 의지처입니다. 자기가 기대해야 할 곳인데 기대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토가 왕성한 수에 휩쓸려 내려간 모습이니 의지처를 잃어버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병화, 재성을 용신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진토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신, 병화마저도 설계해버린다. 병화의 역할을 힘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용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용신의 역할을 없게 만들었다는 역할과 같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신의 역할을 상당히 힘을 빼버렸다. 그러니 진토는 수에 동조하고 화의 힘마저도 빼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위태로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간목을 의지해야 되는데, 병화로서는 간목에 의지해야 되는데 살찌에 앉았는데 거기다 경금마저도 투출해서 식성을 극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진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만약에 여기에 조토가 있었다면은 술을 극제하면서 병화를 받쳐주니 오히려 금과 술을 극제할 수 있었다면은 용신 역할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수에 휩쓸린 진토라는 것, 그리고 용신의 힘마저도 설기시키는 그런 흉신의 역할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에는 전부 다 술미토, 즉 조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조토란 의미는 겉으로는 다 토지만 안에는 각각 다 정화, 화가 다 소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의 여기, 화의 고지로서 화가 다 들있기 때문에 이 토는 굉장히 메마르도로서 굉장히 치열하고 화색 또한 치열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토는 단단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간에 나타나 있는 임수는 토를 적셔주는 자윤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이 지어 있는 토들이 뿔이 없는 임계수를 보고 서로 쟁합, 쟁탈하게 되니까 군비쟁제의 형상도 나타나게 되니 임수계수마저도 쓸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사주 주인공을 본다면 군비쟁제, 안정적인 환경, 건강, 심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토는 여기서 역할이 그치지 않고 투출한 이 토가 강하게 되면은 토를 극제하는 관성, 즉 정관, 간목이 투출했는데 간목으로서 이를 소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부 다 조토들입니다. 일주는 지지에 어디도 뿌리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정관마저도 일주와 합을 해버리는 갑기합토가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관성의 역할을 이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는 토를 자연하고 그리고 간목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지에 있는 이 토들이 전부 다 조토로서 수를 극제하고 목을 토다 목절이 되어버리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사주 주인공으로 본다면 관성과 재성의 역할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외딴 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왕제에 태어났는데 인호하부까지 이루고 있고 선간으로도 정인과 급제가 비견이 나타나서 일주가 태왕해진 경우입니다. 일주가 태왕해지면은 일정도 토들이 나타나 있는데 토와 금이 손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지지에 깔린 이 축토는 섭토입니다. 섭토. 즉 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자수 하나만 있다면은 좌우충으로 인해서 이 수의 역할이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지에 기토 속에 숨겨져 있는 신금, 신금 속에 숨겨져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신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물, 즉 개신기가 식재관이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토는 왕성한 일주에 기세를 설계해주는, 즉 이럴 경우는 굉장히 용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용신으로서 왕성한 오행의 길을 빨아들였는데 그 축도 속에는 개신기라는 즉 식재관이 들어있으니까 이러한 기물을 다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목화, 토, 금, 수. 수는 비록 끝으로 나있지 않지만 이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목화, 토, 금수가 다 순행하는 수기 유통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사주 주인공이 누려야 할, 사주 주인공이 식재관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의미는 부귀영화라는 의미와도 같이 의미를 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는 이 축토 역할이 아주 뛰어나다, 용신의 역할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우에 또 앞에와 같이 반대로 오히려 왕성한 경우를 설계하는 경우라 그러면 아주 뛰어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기를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명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금이 5월에 태어났습니다. 하왕지입니다. 하가 가장 왕성한, 즉 여름에 가장 왕성한 계절에 신금이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경금이라면 견딜 수 있겠지만 신금은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수를 사용해서 조우의 의미도 있지만 일주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되는데, 천간으로 다 이렇게 토들이, 무토들이 투출하고 특히 시지에는 술토마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간에 있는 투출에 있는 토들이 굉장히 왕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일주로서는 오히려 토에 의해서 매몰됨과 동시에 일주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수를 토에 의해서 극제를 받아버리는 환경입니다. 신약사주에서 식상을 용신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이 경우는 수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무력화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인성과 식상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것은 사주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추측해 보시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토는 조토로서 오히려 조우를 해주고 하자 하는 뭔가 일간을 구출해내고자 해야 되는데, 반대로 왕성한 조토에서 수가 극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주로서는 인성과 식상, 자신의 역할마저도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불리함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인, 무술, 병옥, 기축입니다. 일간이 지지에 인호술 하국을 이뤘습니다. 물론 술토는 식신으로서 일간의 길을 설계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때 인목이 나타나 있음으로 해서 인호술 하국을 이기 때문에 일간은 굉장히 왕성해진 경우입니다. 보면은 화 2개, 화가 4개, 토가 4개니까 신약하지 않을까라고, 특히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무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신약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화국을 이루어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신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지에 있는 그 월지는 조토입니다. 하지만 시지에 있는 축토는 상관은 섭토입니다. 그러니까 조토와 섭토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주가 신강하기 때문에 일주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토는 설계한다는 의미보다는 같이 화가 강해지는 경우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기토는, 축토는 일주의 길을 설계하면서 앞에서 한번 제가 살펴드렸다시피 축토 속에는 개신기, 즉 일주로서는 식재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 용신으로서 자기의 기물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토가 아닌 축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용신의 역할을 뚜렷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설령 여기에 미토라든지 이런 조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미 다 타버린 목, 다 타버린 토, 다 타버린 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쓰임이 나타나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 경우는 그래도 조토도 있지만 축토는 섭토로서 일주의 기세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용신의 역할로서는 뚜렷하다. 역할이 그만큼 좋다는 의미입니다. 용신의 역할이 뚜렷하다는 말은 사주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기회, 환경, 이런 것들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